도대체가 내가 나 생각에는 이거 작년에 좀 단수해나니까 이거 회복이 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질소 부족이라고. 예, 전체가 이 가원에 전체가 이때까지 질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질소 부족. 이게 복합비료를 계속 주는데도 복합 비료 속에서 비료가 복합 비료는 21- 비료가 우리가 제일 높다 생각하죠. 질소가. 예. 그런데 21- 복합 비료는 21%의 질소는 토양에 뿌려서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뀔 때 30% 가스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21%의 질소는 14.7%의 질산태 질소고 인산과 가리는 17, 17이죠. 인산이 가리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다가 인산을 별도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올 봄에. 그렇죠. 그러면 이 가원에서는 수분 47.8%, 48.7%에 이시가 1.93, 온도 15도 8분. 그러면 여기에서 질소분이 어디 있냐고요? 노릇탱탱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여기는 우리가 사용한 비료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얘한테는 필요한 거는 질소가 필요해요. 그럼 엊그저께 복합을 줬다면 며칠 내로 얘는 바뀔 거예요. 진하게 색이 바뀌죠. 그럼 질소분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토양 분석을 우리가 매번 해야 돼요. 1년에 밀감 재배할 때 한 3번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 질소분이 적으면 여름에 우리가 과실을 8월 달이나 따가지고 먹어보면 풋과일을 먹어보면 산도가 떨어져요. 예, 산도가 떨어지는 거는 질소분 부족에서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 그 노화 현상 일어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열과 현상이 내가 터져버려요. 못 자라서. 7, 8월 달에 있다가 9월 달에 터지겠죠. 9월 달에 열가 나오겠죠. 그럼 7월 달이나 8월 달부터 우리는 질소분이 떨어졌다는 결론이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지금은 21- 복합비를 줬으니까 골드 그린에 1.5리터에 설탕 3kg 그렇게 살포하면 얘가 영양이 잎에서 뿌리로 이동하고 그 다음날 맹물 시비해주고 또 맹물 시비해주면 영양이 이동해서 뿌리가 이제 발달해요. 그러면 지금 뿌려놓았던 복합비료의 질소분을 빨리 가져올 거예요. 그럼 요 색이 바뀔 거고 질소분이 부족했다면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 잎을 발달시켜야만이 잎을 발달시켜야만이 뿌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 저 골드그린을 뿌리고 예, 그 색이 그때까지도 안 바뀌면은 예, 복합비료는 이거 어제 주었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거 조치해? 바뀌죠. 요게 준 비료가 우리가 복합비료 줬기 때문에 21- 우리가 작물에 주면 얼마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채소라도 있는 거 주면 그게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요소를 다시 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엽색이 이제 이런 큰 나무도 이 나무도 색이 진하지가 않다. 연하다. 그럼 이 가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있는 양의 질소분이 부족하다. 그 우리가 토양 분석하면 질소분이 안 나오죠. 그러면 유관 식별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관으로.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그 전에 열관하기 전에 우리가 봄에서 연면시에 종을 키워야 되고 잎이 커지고 두꺼워지면 얘가 길어져요. 얘도. 그리고 여름에는 숙성이 되면서 커져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질소분이 부족하면 풋과일을 먹어보면 산도가 떨어져 버려요. 산도가 떨어지면 질소 부족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가을에 당도가 안 나오고 붓고니까 우리는 또 물을 단수하겠죠. 그럼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가 천혜향, 레대향, 한라봉, 노지, 밀감
단수를 하지 마라. 단수를 안 하고 적정량의 시비를 해라. 아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예, 이게. 그리고 해결이 없는 방법을 네. 이제 한 농가 한 농가씩 나와요. 해결이 없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를 측정했는데 여기는 비료 과다 현상이 나와요. 여기서. 아 그런데 이 측정기도 비료 과다 현상으로 나오는데 질소가 모자라다고 하면은 그 내용은 없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색깔, 판별할 수가 유관식별, 있냐면, 육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밖에 토양을 없고. 분석해도 안 질소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럼 아니, 현대 우리 이 시기로 측정해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뭐 눈으로 육안식별법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실이 좀 컸을 때는 과실을 먹어보면 산도로가 알 수 있다. 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과실이 푹 까일 때는 동물이나 벌레가 못 뜯어먹게 산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그런데 산도가 떨어진 것들은 질소 부족 노화 현상이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달 8, 9월이면 열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제 열과되기 전에 예. 먼저 노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비료 부족에 의해서. 그러면은 산도가 떨어 먹어봐서 미리 맛을 알 수 있었고, 그다음 요 잎색을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비료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는 뭐 줬고 작년은 뭐 줬고, 그리고 토양 분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리분이 높은자, 칼슘이 뭐 높으냐, 인산이 높으냐 보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했을 때 여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준 양의 토양 분석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요게 측정했을 때 그럼 인산하고 가리다. 인산하고 가리지. 그 비례를 해야 되지. 인산 가리가 많은 거지. 잎색이 안 맞고 과일이 산도가 떨어진다. 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질소 부족 노화 현상이거든요. 아니 그 질소 부족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예. 어저께 이게 복합비료 찍어 1,500평에 8포를 주었는데 이제 그린 살포고 하면 이게 색이 돌아온 다음에 예. 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하면 토양 분석한 걸 보고 여기 판단하기는 전체가 인산 가리만 많고 질소가 부족한 걸로 거의 저는 이제 처방을 의논을 드리고 있으니까 올해는 요소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요소를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요소를 한 번에 과다하게 많이는 주지 말고 100평에 한 3kg 정도. 3kg. 예. 우리가 요 쿨러로 주면 더 편하겠죠. 예. 여기 밑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놈 쿨러 쪽으로 돌리면 3kg 여가 돌리도 아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내야겠다.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해결했죠. 그리고 얼마 만에 줘야 되느냐? 간격은? 간격은 한 최소한 한 10일 이상 있어봐야 된다. 살포하고. 있어봐야 색이 엽색이 좀 바뀐다. 그러면 다시 줄라고 하면 보름 정도는 약 최소한 10일에서 보름 있다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비료에 비해서 100평에 5kg 주면 5kg 주면 0.4의 이시가 올라간다. 요소가 됐건 복합이 됐건 가상 설정한 가격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는 여기 질소 이시는 안 나타난다며. 질산태 되면 나와요. 암모니아태는 안 나와요. 암모니아태 자체는 측정해도 안 나오는데 요소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중성인 요소가 암모니아태가 바뀌면 나오는데 그거는 30%또 줄어버린다. 그래서 줄 때는 뭐 3kg에서 약 5kg 사이를 주되 요소만? 그렇죠. 지금 여기 다른 거는 다 있다고 봐야죠. 인산은 용성인비도 좋고, 뭐 이게 닭똥도 닭똥은 안 좋고 개분 유박. 유박 줬으면 유박도 인산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시퍼렇게 나오잖아요. 새파랗게. 이거는 그 인산이거든요. 끼낀 거. 그 청태가 끼었다. 그럼 청태가 끼었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여기에다가 우리가 퇴비를 얼마나 줬을까? 또 그래 돼야 되겠죠.
저 유박밖에 안 줬어요. 퇴비는 매년 안 줍니까? 안 줬어요. 한 번도 안 줬어요. 예. 그러면 인산은 만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산이 많다는 게 나왔으면 인산이 많아도 색이 누리끼리하다. 그럼 또 가리도 많다고 봐야 돼요. 복합을 줘도 아까 그 계산하니까 가리가 늘어나죠. 예, 그래서 토양 분석하고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을 보면 노화 현상이거든요. 이시 측정은 이실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럴까? 질소분 부족에 의한 노화 현상이다. 그리고 전년도에 단수에 의해서 또 세근이 많이 노화됐다. 잔뿌리가 많이 상했다. 아,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저 이제 8월달 되면 그 열과가 8월 9월달 열과가 생기는데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질소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 그렇죠. 상태는 예, 질소를 주고 예. 요 잎을 살을 짜가 두껍게 만들어줘야 요리 종으로 크는데 종으로 크는 시기가 그리 많이 안 남아 있어요. 해순이 자랄 때까지만 자라고 안 자라요. 그 다음에 횡으로 커도 안 터지는 게 또 있어요. 그 사이에 횡으로.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횡이 종과 횡 사이에 조그마한 횡으로 크면서도 세포가 그 후기에 그 열과 안 되는 그 타임이 또 더 숨어 있어요. 아주 짧게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우리 잎을 두껍게 해줘야 된다. 뿌리를 뻗치고.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짧고 빵빵해도 안 터지는 밀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그 틈이 짧아요.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질소도 주고 연면시비도 하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줘야만이 그 그린은 며칠에 한 번 줍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린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칼라도 줘야 돼. 칼라도 줘야 예, 돼요? 그린 2번에 칼라 1번. 그린 2번에 칼라 1번. 그리고 요소를 한 5kg, 3kg에서 5kg 주라. 예, 한 그래. 연례 예, 간격으로. 예, 한 2분만 주면 바뀌겠다. 그리고 옆에서 내려간 영양소가 뿌리가 발달시켜서 그 질소분이 암모니아 대질소서 질 상태로 바뀌었을 때 흡수를 한다. 지금 현재 어저께 이 복합비료를 주었으니까 이 며칠 후에 요소를 뭐 그 아주 조금 준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조금 준 건 의미가 없다고. 그 속에 20일 그 반밖에 안 되잖아요. 46%의 반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 해보면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평이죠? 언제 줘야 됩니까? 내일이라도 줘도 됩니까? 괜찮아요. 이거 몇 평이죠? 여기 3,000병 전체 3,000평에 몇 표 줬다고요? 저 우동에 요 동 8개 16개 3,000평에 16개야. 아니 전체 예. 이제까지 준 양 아니요. 어제 준 거. 어제 준 양 그게 16개. 에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예. 그 다 해보면 8%밖에 안 되는 요소를 따지면 예. 8%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대표님은 뭐 3kg나 5kg나 주는 뭐 그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노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도 또 많이 걸리겠죠. 우리는 물로가 쿨로 준 거하고 또 다르죠. 물로 준 거하고 질소분만 들어가 빨리 흡수될 거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몇 포를 16포를 줬다 해도 21-16포 해보니 20%짜리 그 비료를 갖다가 20%짜리를 16포를 준 거지. 그러면 요소로 따지면 8포밖에 안 되거든요. 8포 따지는 것 때문에 3,000평에 평당 우리가 100평에 5kg 주면 얼마죠? 1,000평이면 50kg가 되고 150kg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150평 7포? 이게 그 양이 여기 3,000평이면 우리가 150kg 양이 들어가 있는. 150kg. 예, 150kg. 일내 주는데.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줘야 좀 먹었다 하는데 양이 그걸로서는 속도가 우리가 그럼 10포씩 주면 되겠네. 예? 10포. 200kg. 예, 그 정도. 아니요, 10포, 10포 정도, 그래까지는 갑자기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온도도 생각해야 돼요. 비료를 먹었을 때 얘가 온도가 견뎌야 돼 또. 또 요즘에 시원하니까 뭐. 그것도 갑자기 뜨거우면 어쩌려고요. 욕심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요 비료가 우리가 좋은 비료가 있으니까 3kg를 계산하자고요. 예, 지금 우리가 그 3,000평에 그 16포를 비료를 먼저 줬다. 그러면 8포 정도의 그 요소 정도, 약 8포 정도의 비료를 줬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 뭐 8포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100평에 3kg를 계산해 가지고 3,3은 그 90kg 정도 비료 주면 되겠다. 그러면 몇 회 정도? 그러면 5포. 요소 5포를 주면 되겠다. 한 두 번 정도?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아니요. 한 10일 간격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 들어간 양이 먼저 들어간 복합 비료에 들어간 요소와 그리고 우리가 관주로 들어간 게 2회 정도 하면 100평에 6kg가 되겠죠. 그거와 합해진다. 그리는 그리는 요게 며칠 간격으로 줍니까? 빨라야 이제 며칠이죠. 빨라야 우리 최고 빨리 하는 사람이 3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해도 되겠고 최소한 4일에서 5일에 하면 되겠다. 하루에 한 번씩 맹물 10일 해줘라. 맹물은 매일? 예, 하루에 오전에? 예, 맹물 10일은 꼭 해줘라. 그 맹물 10일 하면 잎이 노화가 더 속도가 빨라져요. 매일? 예. 그 대신 이동을 많이 하고 뿌리가 발달을 많이 하겠죠. 하여튼 방법은 동일하니까 여기 와서 제가 설명드린 거나 유튜브 내용이 동일하니까 유튜브 내용에서 다른 집에 좋은 거와 장애 일어난 걸 동시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런데 아까 그게 좀 꼬글꼬글한 거 꼬글한 비료 가다. 그것도 요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뽑아? 뭐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뭐 거기다 비닐을 깔든지 못 들어가게 해야죠. 알겠어요. 예.